안녕하세요, 복부인 여러분. 복자뱅크의 복자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연금저축이라는 상품으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연말정산 시리즈 그 두 번째, 바로 개인형 퇴직연금 상품인 IRP입니다. 여러분, IRP가 뭘까요? IRP는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이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내가 나의 퇴직 이후의 삶을 위해서 돈을 벌고 있는 기간 중에 퇴직금을 직접 모으고 직접 운용하는 상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나라에서 만든 퇴직연금 제도에는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등의 퇴직연금 제도도 있긴 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은 회사에서 직접 돈을 넣어주는 상품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내가 직접 내고 내가 직접 운용하는 IRP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RP는 크게 적립 IRP와 퇴직 IRP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이름에서 보는 것처럼 적립 IRP는 내 노후를 위해 적립식으로 꾸준히 넣는 퇴직연금 계좌라고 보시면 되고요. 퇴직 IRP는 이직을 하게 돼서 받는 퇴직금이나 퇴직을 해서 받는 퇴직금을 수령해서 그 퇴직금을 직접 운용해서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계좌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퇴직금을 받은 돈을 한 번에 수령도 가능은 하긴 해요. 그리고 요즘에는 한 계좌로 두 가지 다른 방법을 다 사용할 수도 있지만 오늘의 주제가 연말정산 상품이다 보니까 저는 적립 IRP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연말정산 시리즈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면 과연 연말정산에서 나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 먼저 말씀드리면 연금저축 400만원, IRP 300만원 이 두 개를 합쳐서 총 700만원까지 납입을 하게 되면 총 급여 5,500만원 이하의 근로자 또는 4천만원 이하의 자영업자라고 하면 총 115만 5천원을 환급받게 됩니다. 여기서 알고 가셔야 하는 부분은 연금저축은 최대 공제한도가 400만원이라는 건데요. 무슨 말이냐 하면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총 700만원의 한도에서 연금저축에 500만원을 넣어버리고 IRP에 200만원을 넣게 되면 연금저축은 400만원, IRP 200만원, 총 600만원밖에 공제가 되지 않아요. 따라서 연금저축은 추가로 납입을 하셔도 400만원밖에 공제가 안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 하지만 IRP의 경우에는 700만원을 IRP에 다 넣으시면 700만원을 고스란히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주목하실 필요가 있겠죠? 하지만 저 복자는 한 계좌에 다 넣는 것보다는 두 계좌에 적절히 나누어 넣는 것을 추천드려요. 혹시 나중에 발생할 해지 때문인데요. 이 부분은 제가 뒤에 가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혹시 총 급여가 1억 2천만 원을 초과하는 슈퍼 근로자가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연금저축 공제한도가 300만 원밖에 안 돼요. 따라서 이때에는 IRP에 400만 원을 이상 입금하면 되겠죠? 지난 시간에 이야기할 때 연금저축과 IRP를 합쳐서 총 1,800만 원까지 납입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연간 700만 원까지밖에 연말정산 혜택을 못 받으니까 나머지 1,100만 원은 손해보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여기서 희소식이 있습니다. 세액 공제 한도 초과 납입액은 다음 해에 세액 공제가 가능하다는 점.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2020년 12월 말까지 총 1,000만 원을 연금저축과 IRP에 넣었어요. 그럼 2020년에는 700만 원만 세액 공제 대상이 되고 300만 원은 고스란히 2021년에 세액 공제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연금 수령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연금 한 번에 받는 일시금과는 달리 연마다 나누어 받는 금액을 연금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만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이 가능하고요. 연금저축 상품과 마찬가지로 연금을 받는 나이에 따라서 연금소득세가 3에서 5%까지 적용됩니다. 여러분, 주의할 사항이 하나 있어요.
중간에 돈이 필요해서 해지가 되나요?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부분적으로 해지는 불가하고요. 중도 해지는 언제나 가능합니다. 하지만 페널티가 부과된다는 점은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적립 IRP의 경우는 매년 연말정산을 받으시잖아요. 세제 혜택을 받은 납입 금액 플러스 운용을 통해서 난 수익 모두에 대해서 16.5%라는 어마어마한 기타 소득세를 적용받게 됩니다. 저도 사실 은행을 퇴직하고 돈이 필요해서 은행에 간 적이 있는데요. 기타 소득세로 무려 500만 원 정도를 떼어갔어요. 이 가격이면 샤넬 가방 하나 정도 살만한 수준인데요. 따라서 IRP는 절대 해지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으로 유지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번에는 IRP를 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짚고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IRP라는 것을 가입하게 되면요. 여러분은 바구니 같은 거를 만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바구니가 뭐죠? 뭔가를 마구마구 담을 수 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IRP라는 바구니에 여러 가지 상품을 담는다라고 생각하시면 쉬울 거예요. 내가 원하는 상품을 골라서 담을 수 있는데요. 최대 5가지 상품을 넣을 수 있는데 정기예금 같은 고정금리 상품으로 안정적이게 갈 수도 있고 펀드 같은 투자 상품에 넣어서 공격적으로 갈 수도 있고 또는 여러 가지를 섞어서 만들 수도 있어요. 각 상품마다 수수료가 있긴 하지만 여러분의 성향에 맞춰 상품을 고를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고요. 그리고 인터넷 또는 모바일 뱅킹을 통해서 언제든지 상품을 변경할 수 있다는 것, 이것 또한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연말정산에서 혜택을 주는 IRP 상품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어요. 마냥 어렵게만 느껴지던 상품들을 차근차근 오목조목 따져가면서 배우니까 조금 쉽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최대한 여러분에게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언제든 궁금한 점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글 또는 새로운 영상을 준비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금융 멘토 복자뱅크의 복자였고요. 복부인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